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담자 제이콥입니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원입니다. 또 왔습니다. 네. 촬영 후 10분 휴식 후 다시 촬영. 네. 우리가 총 문제 8개인가요? 네, 8문항 준비해봤어요. 8문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해오셨나요? 일단은 이제 NC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오. 네, 정말 쉽게 한 길어야 20-30초 내에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소원스픽. 예, 소원스픽. 네, 맞아요. 제가 뽑은 겁니다. 좋겠다, 얘네 뽑혀서. 얘네들 진짜 10초 풀어야 돼요? 일단 문제 이해하고 나서는 네, 유형을 알고 있다면 10초, 모르면 뭐 1분 이상 가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읽고 난 다음에 10초?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는 근데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무조건 맞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잘 보면은 사실 이거 수리형인데 수리 능력 같이 안 보여요. 수리 능력이 어떻게 보여요? 그럼 숫자 있으면 수리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얘는 약간 도표 해석 같은 느낌이 그냥 들기도 하고. 수리 능력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네. 그래프 도표 해석 문제가 네. 있어서 이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그런 문제 유형들도 준비를 해봤죠. 그 지금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수리랑 자원을 두 개 준비해 네, 주셨어요. 수리 능력하고 자원 관리 파트에서 계산 문제 유형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네. 차이는 뭐예요? 똑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일단 그냥 보시면 여러분 그냥 만약에 수리인지 자원 관리인지 모르고 들어가시면 다 수리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제가 자원 멍청한 관리. 질문을 했군요. 네. 진짜 정말 계산이고 결국 계산인데 근데 네. 소재가 자원과 관련된 소재가 많이 음. 나옵니다. 정말 회사의 뭐 물적 자원, 뭐 인적 자원,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와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원 관리 파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자원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네, 근데 일단 오늘은 수학을 조금 몰라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 위주로 좀 준비해 본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비중이 적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문제 유형이 이제 상대적 수치 자료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유형들인데요. 상대적 자료가 매번 모든 시험에 최소 한 문항 이상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료의 특징을 알고 보면 문제가 좀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고 답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죠.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요거 한번 우리 10초 컷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데요. 퍼센트만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료의 그 어디를 봐도 실질적인 GDP 뭐 몇억 원, 몇 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수치만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정보를 보실 때 이제 일단은 단위를 확인하시는 거고 자료의 주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장률 퍼센트 값만 있고 절대적인 수치가 하나도 없는 상대적인 비율 값만 나온 자료 이렇게 나왔을 때를 보시는 건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2012년도를 잠깐 볼게요. 12년도에 일본이 1.9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7.8이 적혀 있어요. 이것만 갖고 2012년도의 GDP는 또는 경제 규모는 중국이 일본의 4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라서 실제 규모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자료를 보면 실제 값의 크기 관계 비교는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율밖에 없기 때문에 GDP에 대한 크기 관계, 경제 규모,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관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문장 구조를 찾아가시는 거죠.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문제는 안 읽어도 돼요? 네, 이렇게 자료가 문제는 보통 2문장 이하로 넣으면 모든 게 이럴 거예요. 다음 표는 무엇이다? 옳은 거 고르세요. 다음 표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죠. 에이펙 국가 이런 거 안 중요해. 에이펙 국가 막 이런 게 보이시죠? 이제 막 이게 맞는가 뭐 생각하실 거고 하실 텐데 다음이 없다. 여러분 전혀 필요 없고요. 다음 표는 무엇이다? 옳지 않은 것. 다음 표는 무엇이다? 옳은 것. 문장에 2문장 이하면 이제 거기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의 특성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실제 값의 관계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관점 갖고 문제를 쭉 보시는 거예요. 실제 GDP 일본이 미국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몇 배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진짜 10컷 나오겠다. 네, 맞아요. 그럼 시선을 딱 보자마자 문제에 꽂히는 게 아니라 이 표가 어떤 거다. 네, X축과 Y축에. 네, 표의 주제가 무엇인지. 근데 이렇게밖에 없다. 상대적 값밖에. 각 주에도 어디에도 실제 GDP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자료는 실제 크기 관계를 나라별로는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일본과 미국 GDP 크기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답은 3번 되겠죠. 되게 좋네요, 네, 이거는. 반면에 이제 1번이나 4번에서도 실제 GDP란 말이 보이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보이는데? 네. 근데 잘 보이는 거. 네, 3번은 두 개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1번은 일본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일본만 그래프를 쭉 보다 보면 여기에 2011년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성장세가 마이너스 보호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네네. 감소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네요. 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1, 4번과 3번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답이 조금 더 편하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값에 별량이 다른 두 개의 크기 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 포인트는 잡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단위를 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의 전반적인 형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자료는 단위다. 자료는 단위다. 네, 첫 번째는 단위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옳은 것은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 그 자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퍼센트만 나오는 것 또는 지수는 이렇게 특정 위치를 100 또는 1로 잡았을 때 관련된 비율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자료라서요.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비율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하고 나지역의 크기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만 그렇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가지역 내에서는 어디가 큰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02.6이 100보다 클 겁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1월보다 2.6% 증가했구나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가지역은 100이라는 그 수치가 뭐 1억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지역은 3억일 수 있고 다지역은 5천만 원일 수 있고 각각의 100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를 수 있다는 네, 걸 그렇죠. 생각하는 게 포인트네. 맞아요. 예, 지수는 그런 거죠. 각각 기준수가 다른 것은 그 같은 수 100이라도 실제 값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옳은 값을 고를 건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틀린 것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은 가지역, 가격, 다지역, 가격 모르겠죠. 모르죠. 가하고 다 가격은 높은지 낮은지 이건 알 모르죠. 수가 없습니다. 없지. 자, 2번 나지역, 가격, 다른 두 지역, 가격 높은지 낮은지 모릅니다. 지수가 높은지는 알겠지만 실제 가격이 높은지는 모르죠. 나지역은 100이 5천일 수 있고 가지역은 1억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번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이에요. 다지역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월과 3월 가격은 같다. 자, 1월 다지역을 볼까요? 100이고요. 3월도 100이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은 값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야, 이거는 근데 한 번 공부한 사람은 다 푸는데 네. 모르면 뭐야 하다가 틀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막 1, 2번 보면서도 가격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 조금 더 꽤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4번도 간혹 이제 말씀하시는데 4번에 가지역의 1월 가격이 1억 원이면 7월 가격은 1억 4천이다. 자, 7월을 보면 지금 104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면 1월 대비 4%가 상승한 거예요. 네. 1억의 4%는 4천 아니고요. 4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실수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40%. 4번까지 네, 맞아요. 이거 40%예요. 140 적혀 있으면 맞겠지만 네네네네. 104니까요. 답은 3번으로 쉽게 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역시 문제 그 주제를 알고 보면 답이 아닌 것과 맞는 것이 좀 쉽게 보이실 수 있어요. 옳은 것을 이렇게만 보시는 맞아요. 겁니다. 그리고 표의 주제가 뭔지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냥 첫 번째 표는 이렇게 가로 세로 구성이 뭐고 단위가 뭐고 두 번째 표도 구성이 뭐고 단위가 뭐고 역시 단위가 지금 보시면 퍼센트 비율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두 지역끼리의 실제 수익 관계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야, 지금 기억을 볼까요? 경기 북부 지역이고 다른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시가스, 가구수, 등유의 가구수 20배 이상인지라고 하면 가구수니까 알 수 없겠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경기 북부 지역만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네. 경기 북부 지역 여기죠. 도시가스가 66.1%고요. 그리고 등유가 3.0%라고 하면 실제 가구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지역 내에서만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 22배 네. 되겠다. 이건 알 맞겠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기억은 그래서 맞는 것이 돼요. 반면에 기억과 좀 비교해 보실 것이 디귿 문장인데요. 지역 난방 가구 수 서울이 인천에 2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야 됩니다. 가구 수인데 서울, 인천 이 자료에 서울이 한 1000가구 중에서 조사한 자료인지 모르는 거고요. 인천도 뭐 몇 가구 중에서 조사한 자료인지 모르는 겁니다. 비율밖에 없어서 실제 가구 수는 다른 두 지역 관계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디귿은 틀리다는 것을 좀 비교를 잘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가구 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디귿은 틀렸죠? 니은 정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니은 보시면 서울과 인천은 이건 그냥 연료 비율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과 인천은 다른 양방연료보다 도시가스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 기억과 니은까지 정답은 1번이 그냥 되는 문제예요. 오, 네. 좋다. 네, 이것도 기억하고 디귿만 좀 잘 비교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10초보단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네네네. 문장을 좀 읽어야 되기 예. 때문에 근데 충분히 뭐 계산할 건 없고 해석만 잘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네네. 네. 오.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이 표를 다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의 유형을 좀 확인하시면 자료 해석이 여러분 유형이 없다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 의용계산만큼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료 유형이 좀 많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거 좀 구분해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 놓치면 안 될 문제
반드시 풀 문제 유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다라고 네. 하면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네, 내 거랑만 비교가 된다. 맞아요. 예, 실제 수에 대한 관계가 비교 안 된다는 네네. 거죠. 네. 자, 3번도 좀 더 쉽게 답 1번 확인해봤고요. 자, 이것도 옳은 것을 고릅니다. 네. 그리고 표를 보실 때 가로 세로 전혀 안 보네요. G20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궁금해하실 필요 네. 없고요. 표의 가로 세로 구성을 딱 보셨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연도가 다 나오지 않고 5년 단위로, 뭐 2년 단위로 건너뛰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나올 순간 매년이라고 한 해석이 있는 것부터 삭제하셔야 됩니다. 매년이라는 정보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보시면 독일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맞다라고 실을 체크하는 순간 이제 이 문제는 틀린 거죠. 근데 난 왠지 체크하고 싶어. 네, 굉장히 많이 체크하세요. 맞는 걸로. 음... 근데 연도가 건너뛰어 나왔으면 매년 또는 전년 대비라는 단어가 네네. 있는 것부터 삭제를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C를 지웁니다. 자, 1번 지울 거고요. 2번 지울 거고 그리고 5번을 지웁니다. 그럼 3번과 4번밖에 안 남죠. 네네. 그럼 B하고 D는 볼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요. A 문장만 가지고 답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와우. A를 볼게요. 자동차의 증감 추이. 한국과 동일한 경향 보이는 것이 다섯 개인지. 자, 한국은 지금 각 표마다 맨 앞에 있는 이 자료예요. 이렇게요. 근데 숫자가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그럼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나라가 전체 중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시는 건데요. 위에는 아시아 중에서는요. 아마 일본 빼고 나머지 3개가 보이실 거예요. 3개가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이런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럼 위에 3개, 아래 1개, 총 4개가 한국과 동일한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개죠. 그러면 A는 틀렸고 정답은 3번 A 하나 갖고 답을 내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자, 5번으로 가보면 이제 점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순위가 나올 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제 옳은 것만 고를 겁니다. 이제 순위가 나올 때예요. 2012년도에 어떤 순위하고요. 13년도의 순위가 이제 X하고 Y축에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기억 문장에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연봉 순위가 상승한 기업이 7개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네. 일단 순위가 변동이 없었던 중간에 기울기가 이제 1인 선을 하나 그리실 거예요. A하고 E하고 뭐 이제 쭉 가서요. 뭐 J가 지나치는 선이 나올 거거든요. 요 위치가 순위가 변동이 없었던 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가지고 순위가 상승했다. 상승은 높아지는 거니까 기준선보다 이렇게, 위쪽이라고 네. 체크를 많이 하는 순간 틀리는 겁니다. 아, 왜 순위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제일 좋아지는 거죠. 1위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 그래서 순위가 나오면 이것은 주의해야 거꾸로 되겠다. 해야 그래서 거꾸로. 아래쪽을 헤아리셔야 돼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기준선보다 아래쪽 헤아리시는 게 순위가 상승한 쪽이죠. 상승. 페이크를 네. 하네. 기억에서 진짜 많이 틀려요. 높아지는 게 좋은 거. 근데 순위 유일하게 1위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상향.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낮아진 쪽. 그래서 낮아진 쪽을 이렇게 헤아리시는 게 7개로 기억이 맞는 것이 돼야 돼요. 예. 기억이 틀렸다고 하는 순간 이제 또 날린 겁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 한 신의 한 수는 이걸 긋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선은 또 많은 분들이 긋긴 하세요. 근데 네. 그어놓고 위를 헤아리면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죠? 기억은 이제 맞는 걸로. 그럼 기억이 맞는 거라면 1, 2, 3번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문장은 그렇게 해석이 어렵진 않아요. 자, 니은을 보면 12년 대비 13년도에 연봉 순위 하락폭이 가장 큰, 자, 하락폭이라고 하면 하락은 위쪽이었죠. 네. 위쪽으로 제일 떨어져 있는 기업. M이 되겠죠. 하락 쪽은 위쪽이고 상승이 아래쪽이거든요. 하락 쪽으로 제일 떨어져 있는 기업이 이제 M이 됩니다. M은 평균 연봉 감소율도 가장 크다. 자, 연봉비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12년분의 13년도 연봉. 이게 괄호 수치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1보다 작게 되어 있으면 13년도가 값이 적은 거고요. 1보다 크면 13년도가 값이 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M은 0.79라고 하는 것은 대략 21% 정도가 감소가 된 겁니다. 1에서 감소한 비율 21%. 0.79보다 작은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낮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맞다. 감소율이 가장 크다. 자, 네네. 기업과 니은으로 이제 1번하고 3번이 남았습니다. 미음만 볼까요? 2012년도 연봉순위 10위 이내에 있던 기업은 13년도에도 10위 이내에 있다. 자, 10위를 이제 그려보시면 돼요. 10위 이렇게 이제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M이 4위였던가 13위로 벗어났죠. 그죠? 2012년도에 4위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13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M은 10위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M은 미음을 지우면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다른 포인트는 없고요. 여기서는 순위가 나오면 주의하자.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 선 안 그리고 시작하면은 네. 만약에 머릿속에 이거 막 계산할 것 같거든요. 순위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네, 그럼 네. 되게 오래 걸릴 문제인데 네. 이거 그냥 한번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쭉 하나 고버리면은 네. 그렇죠? 얘네들은 비례 상승하는 거고. 맞아요. 예, 그쵸? 맞아요. 똑같습니다. 자원 관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단순 계산이긴 하거든요. 자원 관리가. 자, 자원관리 능력은 수리보다 오히려 초단순 계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노가다 계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원관리 문제 정말 계산인데 여기서 일단은 자원관리 위에 좀 정보가 많이 나와요. 자료 해석보다 뭔가 읽어야 될 것이 좀 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좋아하시는 만큼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용지랑 프린터 잉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한 물품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상반기 신청 물품의 수량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량만큼 사용할 것이 예상돼서요. 그리고 재고 수량만큼 제외하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산관리팀이 전체로 구입할 용지하고 프린터의 총 비용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재고만큼 이제 뺀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보면요,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체 A4 용지 합해서 12개는 빼고 나머지 곱하기 박스당 11,000원 곱하고 S3도 전체 합해서 2박스 빼고 이렇게 전체 합해서 재고만큼 빼고 나머지만큼 박스당 가격을 곱해서 금액을 내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다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봤더니 마지막 1회 자리랑 10회 자리 다 똑같아요. 공고. 네, 공고. 근데 이제 여기 100원 단위까지가 조금 다르죠. 네, 거기에다 다른. 100원 단위, 그럼 100원 단위 좀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 200, 800, 700 아니면 1000단위 400인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A4 용지는 11,000원이에요. 네. 3원씩은 13,000원이죠. 이거는 앞에 게 몇 개가 나와도 000이에요. 끝자리가. 그쵸. 그쵸? 네. 그럼 우리는 A3하고 노란색만 가지고 끝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400원과 800원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먼저 A3 용지는 6, 8, 7, 5, 4까지 싹 다 더하면 아마 30박스 나올 거고요. 2박스 빼면 28박스를 구입합니다. 28박스. 그러면 400 곱하기 끝자리 8하면 얼마 낼까요? 48, 9, 32, 200원 낼 거예요. 여기서 200원이 나올 겁니다. 먼저 200원이 나오죠. 노란색은요. 여기서 지금 10, 10, 20이고요. 그 다음 33 빼죠. 네. 그럼 20이에요. 20 곱하기 800 하면요. 또 000 나오겠죠. 네. 결국에 000. 그럼 끝자리는요. 000과 200이 합입니다. 200, 200. 1번. 오. 이렇게 되겠죠. 네. 000이 되는 것을 일단 A4하고 3원색을 빼는 게 시작이고 이것도 중요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럼 끝에 3개 구할게요 라고 하면서 4개 다 구하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11,000원은 뭘 곱해도 000. 13,000원 뭘 곱해도 000이는 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A3는 전체 합해서 2개 뺐더니 28, 8 곱하기 4, 200. 여기는 3개 뺐더니 여기는 20개 곱하기 800 해서 어쨌든 20 곱하기 800 했더니 000과 200이니까 합은 200.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자, 이건 이제 살짝 계산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여러 해커스 기본서에 있는 문제 유형인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얘기가 마지막 조건에 들어가요. 부가세 10%. 보통 이제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10,000원이면 1,000원 붙는 거잖아요. 네네. 20,000원, 2,000원 붙는 거고 부가세 10%면 모든 금액에 곱하기 1.1배가 됩니다. 10%가 붙었으니까. 그럼 총 금액은요. 무조건 11의 배수가 일단 답이 돼요. 1.1 곱했기 때문에 11,000원, 2만 다 11의 배수죠. 그쵸. 그래서 11 배수 좀 찾아보면 일단 4번, 2번이 제일 보이실 거예요. 2번, 네네. 44만. 근데 이걸 그냥 모르면 2번 체크하시는데 근데 모르는 게 좋아요. 이게 답이 2번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알고 오면 1번도 11의 배수예요. 네네. 1번도 11의 배수. 알면 이제 좀 더 불편해지고요. 모르면 2번 체크 제일 편하고 답입니다.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일단 부가세 10%가 붙게 되면 무조건 곱하기 1.1 들어가기 때문에 총 금액은 11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도 답이 나올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예, 꽤 많거든요. 이 조건, 이것도 굉장히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좀 내볼게요. 답은 이제 1번과 2번 중에 분명히 나와야 되겠고 답은 2번이긴 한데요. 이제 답을 가보면 이건 이제 계산이에요. 여기부터는. 네. 자, 지금 내용 좀 볼게요. 박사원은 최대 8인 사용할 수 있는 회의용 테이블을 구매하기로 했고요. 고정식 테이블보다는 연결식 테이블이 가격이 저렴하므로 일단 고정식보다는 연결식 중에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연결식으로 구매할 경우에 견적을 내려고 합니다. 연결식 테이블을 구매해서 해당 온라인몰에 고정식 테이블 규격대로 이 규격대로 하려면 최소 견적 얼마가 나와야 되겠는가. 연결식인데 규격은 고정식의 규격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1과 2 중에서 2가 더 싸죠. 싸죠. 지금 금액을. 네. 그래서 2로 가보려고 합니다. 2를 갖고 고정식의 요 2,800 곱하기 1,200의 규격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가로가 2,800이 돼야 돼요. 2,800. 세로가 지금 1,200이 돼야 됩니다. 1,200.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연결식은 가로가 1,200이고요. 세로가 600이에요. 그러면 세로는 일단 2배가 들어가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근데 1,200이 2,800 되려면 조금 부족합니다. 아래 연결식 2번의 조건이 좀 보여요. 규격을 최대 1,800까지 갈 수 있고요. 규격이 200만큼 늘어날 때마다 그 판매 가격은 15,000원 높아집니다. 1,200에서 200 높이면 1,400, 1,400인 반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네 개.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600에 1,400짜리 연결식에 2배에서 4개. 근데 우리 15,000원씩 높였잖아요. 그럼 10만 원짜리가 돼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지금 4개가 개. 필요한 거죠. 40만 원인데 추가로 이제 4만 원이 붙는 겁니다. 지금 이 조건에 좀 누락이 돼 있는데요. 부가세 10%가 붙는 거라서 44만 원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보이더라도 이제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10% 부가세 11배수라고 11배수. 2번 체크해버렸을 때 제일 좋을 수 있는 문제. 1번까지 보이면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문제. 모르면 더 편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제작 공정을 쭉 얘기해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네. 이제 문제 내용인데요. 자원관리 문제에서. 자, 지금 뭐 공정인 재료 손질부터 반죽, 편입 뭐 쭉 가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제작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개선 후가 지금 박람회에 반영이 된 거예요. 자, 박람회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는 10시간인 거거든요. 10시간이죠, 10시간. 검산기에서 발견한 불량품은 판매하지 않을 때 CA식품회사가 박람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머핀 최대 몇 개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앞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1회 공정당 50개씩의 머핀 제작이 됩니다. 근데 1차 검수에서 50개 중 여기서 10%가 나가요. 여기 지금 불량품이거든요. 50개 10%면 5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5개 마이너스가 일단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에서는요. 나머지 중에서라고 하면 이제 45개 남은 건데요. 그 중에서 20%가 불량품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36개씩밖에 안 만들어져요. 한 번 쭉 돌면 10% 불량 중에서 다시 20% 불량 36개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면 개선 후에 그럼 총 공정 시간 싹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해서 1회 공정당 들어간 시간이 97분이 나와요. 97분인데 여기다 지금 10시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10시간이면 600분이죠. 600분. 네. 600분이면 600분 나누기 97분 했을 때 공정 횟수가 한 6번 얼마 나와요. 나누기 이제 97 해보면. 근데 여기도 나누기 97 하면 이제 6점 얼마 나올 텐데요. 6점 얼마. 6번 정도 하면 이제 36 곱하기 6 해서 그러면 답은 216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1회 공정당 36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몇 번 하든 36의 배수가 돼야 돼요. 네네네. 총계수 36 배수 찾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답은 3번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36의 6배 값 정도. 어쨌든 한 번 하면 36개씩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네네네. 총개수는 36개 그렇네. 배수라는 것이 그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풀이를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총개수 그리고 그 조건 갖고 답을 찾기 이런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냥 배수만 딱. 그렇죠. 몇 번을 하든 이렇게밖에 못 만들 거니까 2번 네네. 하면 70 이게 뭐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제 중간에 끝나는 건 없으니까. 그쵸. 그쵸. 예, 횟수를 딱 끝낼 거니까요. 네네. 이런 문제, 오늘 문제가 좀 쉬운 문제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근데 포인트가 있어서 이런 유형을 알고 보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의외로 있다는 거. 최소한 이 정도는 꼭 맞춰보자는 문제들을 위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8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야,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